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등포 지점 최세희 대표님과 함께 네, 무엇이든 물어보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범이다님, 반갑습니다. 들어와 주신 분들 모두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실까요? 지난번에 한번 오늘인가? 입주장 관련해서 한번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생방송에서 상세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분도 함께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답변 한번 성심성의껏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큰 천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개 만렙이신 저희 영등포 점 대표님과 함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사실 유료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답변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질문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큰 천봉님께서 중개 수수료 떼이는 경우도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중개수수료요? 떼이지 네. 않죠, 절대로. 계약 일자로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주신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지급 명령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변이 없는 한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지고요. 지금 그 지급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물론 소송으로 가기는 하는데, 대부분 지급 명령에서 정리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좀 퀄리티 있는 중개를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하이오밤하님, 두 분 대표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엘범이다님께서 혼자 경매 물건 임장 다녀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물건 보고 오셨나요? 네, 멋지시네요. 네, 그러니까. 또 한번 읽어보시죠. 오픈 준비 중이신데 그냥 매장을 알아볼 때는 부동산 가서 자리를 여쭤봐야 하나요? 네. 네. 지금 오픈할 자리를 알아보고 네. 계신가 봐요. 네. 기존 부동산을 인수하시는 거면 뭐 그 기존 부동산이랑 협의를 하면 될 건데, 만약에 신규로 부동산 자리가 아닌 곳에 오픈을 하시는 거라면은 그 지역에 이제 회원권을 인수해서 들어가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신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신규로 하시게 되면은 그 지역이 회원들끼리 그 지역 부동산들끼리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비회원으로 들어가면 기존 회원업소랑은 또 공동중개가 어렵거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입장벽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보통은 그런 거는 다 얘기해 주시니까. 네. 만약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공동중개가 어렵다 하면 그쪽은 오픈하기 좀 어려우니까 회원권을 인수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원활하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영님께서 물어본 거는 아파트 쪽 관련된 부동산 매장을 알아보시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말씀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앨범이다님께서 조언을 네. 듣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41세 남자입니다. 16년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중개사 이번에 합격했고 소공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데, 법인 사무소가 괜찮을지 일반 중개사무소가 괜찮을지. 자, 일단은 소공으로 취직을 하시는 물건이 아파트를 주로 다루시는 거다 그러시면은 법인보다는 일반 그 개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사무실이나 상가 전문으로 하시는 데다 그러면은 법인도 괜찮습니다. 사무실은 법인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요. 소공으로 취직해서 명함을 내밀 때 일반 개인 중개사무소보다는 중개법인이 훨씬 더 먹히거든요, 사무실은. 그래서 어떤 물건을 취급하시는 부동산에 소공으로 취직하실지 그거부터 정리가 되시면 이제 개인으로 가실지 법인으로 가실지 그거는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법인하고 일반 중개사무소를 고민하시는 걸까요?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알고 계시길래 법인사무소와 일반 중개사무소를 고민하시는 건지, 규모 면에서 고민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준영님께서 동네 부동산 가서 여쭤봐도 결례가 안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쪽에 가셔서 그냥 가볍게 물어보시면 부동산에서 그런 걸로 뭐 크게 장벽을 높이둬서 얘기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런 걸 물어보러 오셨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동산 중개 사장님들 안 계시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영님께서 만약에 같은 동네에 오픈을 한다면 기존 부동산 소장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네요. 아파트에 회원권을 인수한다라는 얘기는 그 회원 공동체에서 회원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나가기 때문에 회원권을 인수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 업소에서 환영해요. 함께 공동중개할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비회원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경쟁자가 생기는 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아주 심하게 배제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게, 기존 문의한 그 업소가 회원 업소라 그러면 어차피 그들끼리 공동중개를 하는 거라서 아주 불편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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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의미로 네. 같은 동네에 오픈을 한다. 원래 일하던 데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가게를 차리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지금 저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네. 내가 밟히든지 네. 밟고 올라가든지 둘 중에 그렇죠.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사실 그 부동산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지금 더 큰 천봉님께서 중개 잘하시면 회원이시던 회원이 아니시던 아마 더 같이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그렇게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큰 천벙님 아이폰 사용하고 계시면 갤럭시로 바꾸세요. 네, 무조건입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모든 통화가 녹음이 되도록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갤럭시로 바꾸셔야 돼요. 네, 갤럭시가 네. 좋습니다. 네, 사용하기도 네. 편하고요. 그렇죠. 녹음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중개사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딴소리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많죠. 네, 네. 그래서 녹음은 그냥 전화 받으면 녹음 눌러야지 녹음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 녹음으로 저희는 다 해놓거든요. 무조건 갤럭시로 가기를 추천드리고요. 장비방님께서 네. 젊은 남성이 시작할 때 분야가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젊으신 분들은 주택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상가 사무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사무실 중개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시지 않으실까. 장비님 얼마나 젊으신가요? 젊으시다고 하시는 게 네. 얼마나 이게 나이대별로 좀 디테일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렇죠. 결례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몇십 대인지만 그렇죠. 네,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앨범이다님께서 규모, 인원 등 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보이고 개인 사무소는 1:1 맞춤 교육 등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해보고 생각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지는 않고 1인 법인도 있고 10명이 20명이 근무하는 개인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서 교육을 잘해주고 뭐 법인이라서 여러 사람이랑 어울리는 건 아니고 대표님의 성향을 보셔야 돼요. 면접을 보실 때 직접 계약서를 써볼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의 교육이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개인 법인을 나누지는 않아요.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느냐 못 배우느냐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딪히다 보면은 본인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분명히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물건이라든가 광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서포트 해주냐.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게끔 베이스를 깔아주는지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분들은 저희가 보면 자연스럽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 배울 수 있다. 근데 좀 대표님께서 너무 나이가 많으신 건 조금 좀 비춘천드리기는 해요.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기가 힘드시니까. 귀찮이지. 네. 그래서 비율을 좀 많이 주시거든요. 좀 나이가 있으신 저기 대표님들께서는. 대신에 근데 좀 맨땅 헤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좀 보기도 하고요. 네. 네. 수원 메탄 권선역 부동산님.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를 그대로 받게 될 경우는 상관없지만 어쩔 수 없이 깎아달라고 그럴 때 할인을 해줄 경우, 확인 설명서 금액과 다를 경우 현금 영수증 금액과는 달라지는데 상관없나요? 더 받지만 않으면 상관없으세요. 초과 보수만 아니면 얼마든지 깎아주셔도 확인 설명서랑 금액이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좋아하시겠죠. 네. 네. 24살이시래. 24살. 그러면은 주택하세요. 주택하세요. 네, 네. 주택입니다. 주택에 직원들 많은 데로 가세요. 네, 그런 데가 좋습니다. 이주영님께서 이프로님 책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좋은 인사이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네. 바티칸 주지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시원 라인. 고시원 권리금이 갈수록 비싸지네요. 그렇죠? 고시원이 건물주들도 고시원을 받아주는 건물이 잘 없기도 하고 그리고 고시원은 권리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요새는 고시원이 말이 고시원이지 되게 좀 퀄리티 있는 네. 고시원들도 레지던스. 많이, 레지던스 그죠?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요새는 또 그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모텔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고시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욱더 맞아요. 조금 부족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쉽게도. 고시원도 프랜차이즈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것만 발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까 그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앨범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회사 전체의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그 정말 50명, 100명 이상 되는 대표 큰 법인이시라면 직속 사수의 마인드나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개인 부동산이시라면 대표의 마인드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계속 부딪히는 건 개인 사무실, 작은 사무실이라면 대표, 큰 사무실이라면 내 직속 사수랑 계속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도 직속 사수가 될 분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역으로 많이 질문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일을 하는데 네가 베이스를 깔아줄 거니에 대해서 한번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사장이 안 가르쳐줘도 네가 가르쳐줘도 좋고 안 가르쳐줘도 좋다라는 마인드로 임하시면 대표님도 사장님도 많이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비방님께서 왜 주택 중개를 추천하시나요? 얘기해주시죠. 주택 중개요? 네. 젊은 분의 우선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기민합니다. 젊은 분들은 워낙에나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걸 좋아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엉덩이가 좀 가볍죠. 그래서 하루에도 많게는 7, 8건씩 계약을 하고 확률상 따져봤을 때 하루에 한두 건 이상의 계약이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도 20대의 그런 젊은 친구들을 선호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상가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서는 워낙에 대표님들을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해 빠끔이 사장님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위축되고 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중개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상대가 고객이 나랑 나이대가 비슷한 고객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좀 덜 불편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재밌는 중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더 큰 천벙님. 아싸님께서 네, 안 늦고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입주장 질문했던 아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질문 다시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대표님께서 답변 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천벙님, 50대 중반 남자는 소공 취업이 어려운가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공으로는 취업이 어렵고요. 제가 근데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네. 아파트 쪽은 조금 나이가 있으셔도 대신에 소공 취업으로? 그렇죠. 소공 대신에 취업으로? 문이 좀 좁기는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더 나이가 많으실 경우에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쉽지는 않으시다. 상가 쪽은 어떨까요? 상가.
아, 1층 상가. 1층, 근데 상가만 처음에 시작하시는데 1층 상가만 하시기에는 이 품 대비 수입이 쉽지가 않아서. 지금 이분은 네. 취업을 더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취업은 어떠신지. 취업은 하실 수 있는지. 상가는 상가로 괜찮지 않을까요? 소공으로 네. 취업하는데 네. 가능성이 있는지에 네. 대해서. 보통 소공으로 상가를 뽑는 경우에는 그냥 딱 상가만 그냥 단독으로 맡겨놓고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교육의 기회보다는 이제 여러 상가 발굴하고 계속 발로 뛰어다니고 뭐 이런 쪽으로 필요해서 상가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가능도 하지 않을까, 상가 쪽으로는. 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이시면은 그 기존에 상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소통도 좀 쉬우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상가는 괜찮지 않으실까, 상가 전문으로. 네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네요. 네. 그리고 아싸님께서 분양권 매도자 본인 확인 후 분양권 진위 여부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본인 확인 후. 네. 일단은 공급계약서에 본인 확인하시는 거, 신분증이랑 본인 확인을 하시는데, 만약에 기존에 조합원 물건이라 그러면은 폐쇄 등기부를 통해서 그 폐쇄 등기부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재건축 되기 전에 몇 동 몇 호였는지 그 아파트의 소유주랑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조합으로 신탁이 다 돼 있는 물건이라 신탁을 뽑아볼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공급계약서로 확인하고 신분증 공급계약서로 보통은 확인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불안하다 하시면 조합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시공사나 본인이 맞는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녹취를 다 남겨놓으시고. 네네. 네. 조합이나 시공사에 전화를 하면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통 그런 대형 아파트 건설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수탁해서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로 정말로 정석으로 한다. 그러면 신탁 등기를 떼는데 신탁 등기가 엄청 두꺼워요. 이제 거기에 찍혀 있는 도장의 모양과 이제 분양 계약서에 이제 찍혀 있는 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너무나 이제 좀 방대하기 때문에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면 조합에 일반 분양인 경우에는 시공사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조합이나 시공사가 본인이 아니면 확인을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현장에 계약하러 본인이 나오셨을 때 녹취하면서 스피커폰으로 조합이나 시공사에 해서 본인 확인하시고 그거 녹취 감아 놓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더 큰 천복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경험 쌓으려고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아까 50대 취업이 가능하신지 그렇다면 궁극적인 게 창업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취업을 시도를 해보셨는데 취업이 어렵다 하시면 좀 세팅되어 있는 부동산 인수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추천드리죠.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맨땅에 시작하시면 힘들어요. 우암님께서 처음 인강 듣고 있는데 민법 빼고는 다음 강의를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네요. 처음 공부, 인강 공부 방법이 외우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단 강의만 들어야 하나요? 공부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외우셔야 돼요. 저는 인강. 대표님은 외우셨고 그리고 그것도 있다.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외우기도 했는데 꼭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외워도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강을 1배속으로 첫 강의는 듣고 두 번째는 또 좀 들린 다음에 1.2배속으로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어요. 1.4배속으로 듣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알겠다, 이건 이해했다 하는 거는 그냥 스킵하고. 어차피 저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첫 강 들었을 때 잊어버렸다고 해도 자꾸 첫 강만 계속 들으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쭉 들으시고 또 그러니까 몇 회전 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하루 계획,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가 몇 강을
40강, 예를 들어 40강이면 그 40강을 한 달에 몇 회독 하겠다라는 뭐 그런 구체적인 그런 계획으로 회독을 하시는 게 좋다. 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네, 예. 그쵸.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기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 풀에서 대부분 중복되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2차는 무조건 외워야 되죠. 달달달달. 네, 2차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 플러스 그쵸. 그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앨범이다님, 저는 41세 남자인데 주택 소공 가능할까요? 주택이 물건이 많아서 먼저 배우고 싶긴 한데 현실 실무에서 제 나이 성별이 주택 소공으로 꺼려질 나이인지. 주택으로는 꺼려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세요. 네, 왜냐면은 그렇죠. 저도 주택 중개를 30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꺼려질 나이는 아니신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덕근 첨벙님, 보통 권리집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네. 아주 비싼 곳은 뭐 반포나 목동이나 이런 데는 1억 5천씩, 심하게는 2억씩도 있고, 근데 어떤 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내지는 입주 시작하고 한 2년 차 정도 된 반포 아파트는 한 6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타운이 얼마나 오래 형성이 돼서 그 회원들끼리 얼마나 공고히 소유주들을 잡고 있느냐, 어떤 그런 지역이냐에 따라 권리금도 바뀌고, 아파트 사이즈, 금액에 따라서도 바뀌고, 지역에 따라서도 바뀌기 때문에 그 보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입주장은 무권리도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시면 나오실 때도 권리금을 받고 나오시고 그리고 또 권리금이 비쌀수록 그만큼 회수하는 속도도 좀 그렇죠. 빠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자본금이 되신다면 좀 안정적인 곳으로 들어가시는 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분양권에 대해서도 아까 물어보셨고 네. 또 근데 보통 주고 들어간 권리금이 뭐 주변에 여러 곳에 이제 권리금을 물어보시겠죠. 한 군데 보고 그 권리금이다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군데 시장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형성된 권리금은 보통 나오실 때 최소한 그 금액은 확보하고 나오시니까. 네. 그렇죠. 다만 그 부동산이 얼마나 그 관리하고 있는 고객이 많고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유심히 보셔야 돼요. 똑같은 권리금이라도 고객이 작은 부동산도 있고 자기가 거래를 오랫동안 해서 얼마나 오래된 부동산인지, 내가 인수하는 부동산이 얼마나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한 부동산인지,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같은 금액이라도. 그렇죠. 덕근 첨벙님께서 저는 수원 광교에 살고 있는데 집 가까운 광교 쪽이 나을까요? 강남이 좋을까요? 강남 워낙 시장이 쉽지 않은 시장이라. 네. 양쪽 다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광교도 지금은 아파트 값이 꽤 비싼 지역이라서 네, 이쪽은 양쪽 다 부동산 시장 조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강남이 집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죠. 강남이라고 다 진입장벽이 높은 건 아니어서 손님들이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손님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손님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어버버버하면 그렇습니다. CH님 안녕하세요. 요즘 재개발 관심이 있어서요. 혹시 청량리 쪽 재개발 구역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청량리 쪽 재개발이야 지금 진행 단계별로 봐야 되니까. 근데 청량리 자체가 지금 그 교통 호재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워낙 지역적으로는 뭐 호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청량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 단계에 있는 재개발인지를 좀 보시면 조합이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사업 시행 인가 전에 또 해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확실하게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안전권에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최소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된 물건들을 보셔야 내년 지방선거 때 어느 당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기존에 그 오세훈 시장께서 재선임이 다시 재선을 한다면은
지금 속도 이상으로 빨리 가겠지만 만약에 당이 바뀐다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면 엎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가거나 내지는 공공기여를 많이 하라고 할 거라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함님께서 두 분 법원 경매도 병행하시나요? 그리고 법원 경매 의뢰 고객도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법원 경매? 네. 경매까지는 저희가 요즘 법원 경매는 따로 네, 경매만 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따로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뭐 법원 경매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그렇죠. 동네에 오셔가지고 경매 물건이 나왔다. 그 경매 물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거나 뭔지 주변 시세를 물어보시는 그렇죠. 정도의 수준이지 저희가 경매에 대해서 뭐 별도로 전문적으로 하거나 법원 경매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개하기도 바빠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 큰 첫봉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CH님께서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해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아싸님. 네. 음. 초보 대표가 아파트 오피스텔 개업하면 소공 경력자 아니면 보조원 경력자 몇 년 차가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개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소공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조원보다는 소공을 채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뭐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개인의 역량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소공은 자기 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중개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보조원보다는 그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찡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보조원이라고 뭐 다 책임감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아무래도 내 찡이 걸려 있는 거와 아닌 거에 있어서는 무게는 차이가 있다.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영등포점에 전부 공인중개사로 채용 중에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좀 장단점이 있어요. 중개 보조원분들은 되게 좀 액션이 좀 과감하신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약이 더 잘 나오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소공분들은 좀 하나하나 짚어 가시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으시고. 장단점이 있으신데 초보 대표라고 하시면 우선은 직원이 있는 게 낫나요? 직원은 혼자 하시는 게 낫나요?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있는 게 낫다. 네. 물론 이제 직원은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너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상황이면 휘둘릴 수 있어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휘둘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초보 대표라고 하셔도 어느 정도 내가 네. A부터 Z까지 진짜 그냥 대충 알아도 그렇죠. 어설프게 알아도 한번 써보지는 않았어도 이론적으로만이라도는 알고 있어야 휘둘리지 않죠. 네. 아우, 그 물건 다 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건 다 들고 나가시는 직원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차려버리시고. 실제로 그런 네. 사례를 봤고, 네.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네. 하시는 사례를 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어떻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몰래 다른 뭐 계약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직원 채용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함님께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CH님께서 영등포에 가고 싶네요. 오세요. 거리가 너무 멀 때 어쩜 좋아. 어디 계셔요? 어디 계시는데 갈까요? 어디 계신가요? 멀어도 1시간 정도 아니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싸님께서 그렇네요. 아싸님 아까 아까 그 확인하는 절차 말고 또 하나 물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매도 매수 뭐 잔금할 때 같이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 카톡에서 그때 물어보셨던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없으신가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민감하고 예민한 그렇죠.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방송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죠. 정말로 깊고 디테일하고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얼굴을 뵙고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노하우를 공유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온라인상으로는 오픈할 수 없는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CH님께서 강북 쪽 끝입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네. 네. 쉽지 그렇군요.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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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쪽이라도 어쨌든 그래도 조금 CBD 쪽으로, 그러니까 종로 네. 쪽까지는 그래도 내려오셨으면 좋겠기는 한데.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직주 근접이나, 그러니까 직장이 근접해 있는 곳에 먹을 게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CBD 쪽까지는 내려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하네요. 네. 더 큰 첨벙님. 남자 계공은 아파트 집 보여줄 때 불편해할까요? 여자 보존 채용이 필수일까요? 남자 계공이라고 불편해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남자 계공 많으시죠. 주변에 워낙 많으시고요. 네, 요새는 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중개도 상냥하게 잘하시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좀 그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뭐 애견남 애견남. 같은, 애견남. 애견남 느낌이 좀 있으셔야 네. 돼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성향을 갖고 계시다면 굳이 여성 그렇죠. 중개보존 없어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네.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요. 네, 네. 저희도 진짜 많이 봤어요, 남자 대표님. 그러니까 요즘은 그리고 아파트가 정말 많으세요. 네, 남자가. 너무 잘하시고요. 네. 네. 애견남 네. 그냥 하셔도 됩니다. 더 큰 첨벙님. 네. 그리고 아싸님 1월에 공개 강좌하시면 그때 열일 제껴두고 달려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1월에 입주장 오프라인으로 강의 계획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 다음에 저희 하도록 대표님께서 하겠습니다. 입주장 관련해서 입주장 전문 강의를 런칭하실 예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중개에 대한 그런 루틴, 전반적인 네.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골라 잡아 들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암님께서 네. 상가 임대하고 있는데 2년 만기가 되어서 다시 계약을 했는데 월세를 조금 깎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갱신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그럼 몇 년까지 보장받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상가는 주택하고는 다르게 얼마에 계약을 하던 시작부터 10년이에요.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냥 시작 첫 계약부터 10년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갱신을 안 했다 뿐이시고 네. 금액을 내려서 재계약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죠. 네, 10년 보장입니다. 남이십니다. 네. 네. 더 큰 첨벙님 네. 당첨입니다. 중개하시기에 네. 모든 걸 갖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견남이시니까. 네. CH님께서 종로 면접 봤다가 떨어졌어요. 아니 왜 초보도 괜찮다 시면서 막상 면접 보면 경력자를 더 선호한다고.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말 바꾸는 데는 가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경력자를 선호한다는 건 자기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 벌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가르쳐주기 귀찮으신 거예요. 귀찮다는 거죠. 네. 그냥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시겠다는. 네. 그런 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배울 것도 없어요. 이런 데 가시면. 그렇습니다. 아싸님. 지인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주택중개 1년 6개월 경험이 있는데 신규 아파트장 계약하고 난 1년 6개월 하셨으면 맞네. 전문가신데요. 네. 네. 처음에는 누구나 걱정이 많아요. 네.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신규 아파트장에 으로 들어가신 건가 보죠? 그러겠네. 걱정이 많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우암님께서 임대료가 달라지더라도 처음부터 10년이냐고.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그게 묵시적이던 아니면은 금액을 올려 내려 갱신 계약이시던 네. 시작부터 10년 보장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주택이랑은 조금 달라요. 주택은 갱신 청구권을 1회로 사용하는 거고요. 상가임대차는 기간으로 10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0년. 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까지 해서 4년을 살았는데 이때는 갱신 청구권을 썼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어서 6년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회, 상가는 10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티칸 주지스님, 스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36개 합격했는데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고. 어머, MBTI 너무 좋다. ESTJ 중개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요. MBTI잖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대표님이랑 똑같네, ESTJ. 네, 저랑 똑같아요. 아니, 나 F라 F. 계속 F라고 우기시는데 티 같지 않나요? 네, 아무튼 정말. ESTJ 진짜 중개하기 딱 너무 좋아요. 좋은데, 네, 나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J면서 T, 너무 좋습니다. 네. 특히나 ES, 좋습니다. 네. 어느 분야에 가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박수호님 안녕하세요. 우암님, 만약 계약자가 부인해서 재계약 시에 남편으로 변경하면 계약 기간이 어떻게 적용받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상가? 계약자가 바뀌면. 그 물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부인해서 남편으로 바뀌어도 결국은 공동명의 물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계약자가 부인해서 재계약 시 남편으로 변경하면 임차인이 바뀐다는 건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다시 시작이죠. 임차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임차인이 바뀌셨으면 네. 그건 다시 받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CH님께서 대표님 두 분 앵글이 되게 편안하시니 보는 저희는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네. 내가 앞으로 좀 갈게. 그렇죠. 네. 대표님 얼굴이 왜 이렇게 작으세요? 그러니까 되던데. 저는 왕대도인가요? 카메라가 이상한 거야. 네. 네. 바티칸 주지님 33살이시면 사무실 중개 딱 좋으실 것 같은데. 네. ESTJ의 네. 33살이면 저는 사무실 중개 강력 추천합니다. 네. 요새 대표님들이 3, 40대 분들이 43세. 많으시고 43대. 네. 40대의 대표님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리고 조금 너무 가볍지도 그렇다고 그렇죠. 너무 너무 무겁지도 않은 나이시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사무실 중개하시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딱 좋은 나이십니다. 네. 사무실. 네네네. CAH님 지금은 어디에 모이신 거예요, 두 분? 지금 서초에 있습니다. 우리 서초 지점에 서초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좀 역마살이 심해가지고. 영등포가 지금 인테리어 중이라. 네. 그렇고요. 네. 바티칸 주지스님 사무실 중개 잘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면접 한번 보시고요. 네. 키님 INFP 중개로 힘들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왜요? 저 INFJ인데. 그러니까. 네. 저랑 하나 틀린데. 저도 힘들었을까요? 저 10년이나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또 그 MBTI랑 네. 일할 때랑은 또 다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요, 고객님들도 막 같이 방방 떼어주는 중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방방 뛰는 거에 에너지가 소모되셔가지고, 거리감을 두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 성향에 맞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NFP라고 하셔도 중개하고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그 논리정연하게, 그 브리핑도 잘 하시고, 네. 아이 분들이 차분하게 일을 잘 하신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박순옥님. 네. 36회 합격생입니다. 문경, 이쪽에 문정법원단지 상가 위주로 한다는 문정동 부동산에. 쪽에. 이쪽에 사무실도 워낙 많고. 문정동 쪽에. 그쪽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나이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이쪽은 뭐 사무실이랑 밭이니까. 네. 이쪽에 공실이 없이 다 찾나 모르겠네요. 네, 한번 지난번에 해보시면 갔을 때는 공실이 좀 많긴 하던데. 좋으실 네.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앨범이다님 저도 ENFJ가 나오기도 하고 INFJ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네. 그래서 제 기본적인 성향은 INFJ인데 일을 할 때는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ENFJ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키님께서 MBTI 말씀을 많이 하시길 여쭤봤어요 라고 하셨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때 조금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숙녀라이님 두 분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박수원님 54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54세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많거든요. 문정 법조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반 사무실처럼 막 차를 타고 막 많은 곳을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 단지 내에서 아니면 옆 단지 정도 수준으로 아파트 중개하듯이 중개할 수 있어서 문정 법조단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수님. 네. 이프로님 중개사고로 벌금형 받은 적 있으세요? 벌금형은 없고 과태료는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나왔잖아요. 소명해서. 그런데 행정 이의 신청해가지고
500만 원짜리 벌금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때 그 소수점 면적을 잘못 써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저기서는 그 구청에서는 이제 이의 제기해도 안 받아줄 거다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잘못 쓴 게 아니다 해가지고 소명이 됐어요. 그래서 벌금은 면했고요. 네. 네. 그래서 죄 지은 적은 없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네. 네, 그렇습니다. 알라이트 프레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월세나 전세 계약서에 꼭 계약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교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하실 때는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본을 보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다만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신분증 원본으로 신분 확인은 하시는 절차는 필요해요. 네, 네. 본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법이 네. 바뀌어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시지는 않아요. 네, 네, 보관하시지는 않고요. 서로 간에 그냥 확인만 네. 하고 예전하고 좀 다르게 확인만 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네. 박순호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맨 땅에 헤딩이라 겁을 주셔서 조금 걱정이고 네. 수입 부분이 조금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자, 상가시면은 상가 사무실이면 주택처럼 계약이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요율이 좀 높으니까 주택이 만약에 박리담에다 하면 상가 사무실은 요율이 높으니까요. 0.9%니까. 그리고 뭐 크게 막 중개 수수료를 깎거나 하지 않아요. 상가 사무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는 되겠지만 대표님이 잘 받으신 게 네. 아닐까요? 아니에요. 기본 요율이 높아. 임차인 깎아주지 마. 임대인은 계속 물건 주니까 조금만 깎아주시고 임차인은 다 받으셔도 돼요. 네.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라 되게 네. 면이 중요하셔서 그런 건지 잘 깎지는 그렇죠.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사무실 상가 뭐 하시는 분들은 상가보다 사무실이 좀 덜 깎으시는데 네. 사무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회사 비용 처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주택이나 개인 거주 공간을 구할 때 본인 주머니에서 그 수수료가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후하시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대님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보관해야죠? 라고 하셨는데 네,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5년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CH님께서 만약 소공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잘못 올려 신고되어 과태료 물게 될 시에 대표님과 금액을 어떻게 부담하실까요? 그래 본 적이 없지만 대표님이 하도 겁을 주셔서요. 라고 하셨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어떻게 하셨느냐에 그렇죠. 따라 달라지실 것 같아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다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공에게 전액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그 부분 네. 개공이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반반 부담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 그렇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죠. 음. 지금 바티칸 주지스님 전세 계약 중에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갱신 청구 기간 중인 임대인이 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이전 지위 즉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그렇죠. 내보내셔도 되죠. 자 보자. 잠깐만 다시 전세 계약 중에 전세 계약 중에 바뀌었고 만약 계약갱 청구 기간 중 전 임대인이 계약갱 청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이 계약갱 청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이 이전 지위 즉 계약갱신하죠. 질문이 잘 이해가 네.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제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임차인이 갱신 청구는 6개월에서 지금 2개월로 바뀌었나요? 네, 그냥 2개월 2개월 전에 네. 그 갱신 청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소유권이 변경이 되었다면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이전에 소유자가 등기까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면 기존 소유자가 갱신 청구를 거절할지 갱신 청구를 승인을 할지 이제 변경된 소유자가 실소유자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임차인도 변경된 소유자에게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해서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면은 임차인이 먼저 갱신 청구권을 기존 소유주에게든 누구에게든 주장을 하셨다. 그건 갱신 청구권 효력이 발생이 돼요. 실익주 한다고 못 내보내요. 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빈님께서 사무실 수요가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서울에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서울,
여의도, 종로, 강남 대표적인 사무실 밀집 지역이죠. 네. 네. 종로, 강남, 여의도입니다. 네. 그리고 종로, 강남, 여의도가 너무 비싸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살짝 외곽 지역, 뭐 합정이라든가 당산. 영등포 당산이라든가 그리고 강남 외쪽으로는 뭐 잠실이라든가 뭐 그런 쪽까지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포도 많죠. 마포도, 사무실이. 그렇죠. 여의도 인근으로. 네. 바티칸 주지 스님이 임차인 요구를 계속 거절을 했다면서요. 잠깐만. 어떻게? 임차인 요구를 계속 거절을 했다면서요. 임차인 요구를 계속 거절을 했다면요. 했다면요. 본인이 실입주를 하겠다라고 임차인 요구를 거절한 상황이라면 그거는 맞을 것 같은데 실입주가 아니라 매매로 지금 바뀐 거라서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6개월 전에 임대차 매매의 집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그 전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했다면 바뀌기 전에 갱행권을 사용을 했다면 기존 임대인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임차인 요구를 계속 임차인 요구가 어차피 6개월 전에 임차인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 주장을 했을 거고 그 기간에 임대인이 거절을 한 거잖아요. 실입주를 사유로. 그런데 실제로는 실입주가 아니라 매매로 이어진 거네요. 그죠? 요거는 조금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존 그 임차인이 좀 주장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그러니까. 네, 임차권을 주장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변호사랑 좀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덩큰 천복님께서 아파트 중개하면 부가세는 포함 별도 어떻게 받나요?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발행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하셔야 돼요. 원칙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이거 현금 영수증이 됐던 발행을 안 했다가 신고를 당하면 이게 그 과태료도 나오기 때문에 네. 탈세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절세와 탈세를 하시는데 저희가 네. 그거 자체적인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뭐 방송에서 자체적인 탈세 뭐 절세를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당하게는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발행하셔야 됩니다. 네. 저기만 간이 4,800 미만의 간이가세자가 아니시라면 무조건 그리고 포함으로 해서 받아서 무조건 발행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환급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간이가세자도 4% 더 해서 받더라고요. 네, 그 4,800 이상의 8,800만 원까지, 1억 400까지는 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바티칸 주지스님께서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네. 1시간이 지나갔네요. 세상에. 네, 35분이나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 6개밖에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박하십니까,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답변이 마음에 네.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처음 들어와 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오픈 톡방 운영 중이거든요. 네, 무료 강의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즉각 답변을 해주고 있는 말 그대로 재능 기부 무료 톡방이기 때문에 네.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무료 특강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대표님께서 이제 진행할 그런 정말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료 강의에 대한 안내도 차곡차곡 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희가 댓글에다가 그 링크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라이브 로맨틱님, 라방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네. 좋아요. 네, 아까 누르셨다고 덕근 천복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천복님 감사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1시간이 네. 그냥 좋아요. 후딱 수다 떨다 보니까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고맙습니다. 있으시면 네. 저희 오픈 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라방 켜서 네. 대표님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호님.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저희 네. 바이바이 네. 하겠습니다. 네.